네, 오늘 통합문화포럼은 줌 라이브와 함께 촬영 녹화가 함께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청년 관련 주제인 만큼 남과 북의 청년들을 이 자리에 모셔봤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련 차봤어영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최서영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유튜브 차봤어영이라는 채널에서 자동차 관련한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네, 다음으로 탈북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는 탈북 청년 이지원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지원입니다.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또 콘텐츠를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멋진 기조 강연 들려주신 전영선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선입니다. 통일 문화 번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성안악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분인데요. 탈북민 크리에이터 개성안악 진아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착 5년차 세상에서 가장 큰 파워력을 가진 슈퍼우먼 김진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청년기자단 출신 이수린 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평통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현재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 이수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남북한 청년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남과 북은 80년 가까운 시간 휴전선으로 나뉜 채 언어나 또 생활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문화적 차이를 키워왔습니다. 탈북민들께서는 그 차이를 누구보다 잘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개성안악 진아님께서는 아무래도 크리에이터로서 또 탈북민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청년으로서 남한에서 조금 낯설고 생소했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한국은 북한에 비해 자유롭게 연애를 할 수 있으며 특히 맛집이라던가 클럽이라던가 다양하게 있어서 우리 이제 북한 청년들에게는 좀 더 생소하고 또 신선하게 다가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북한의 연애 문화는 김정은 시대에 와서 비교적으로 좀 더 자유롭게 이제 전개되어 왔지만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헌신을 해야만 하는 청년들의 그 사랑 이야기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문화는 숙박검열의 일환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기타 가택 수색의 목적으로만 이제 쓰여져 있었고요. 특히나 저의 고향 개성은요, 휴전선과 불과 20-30분 거리밖에 되어 있지 않는 터라 저희 고향에 이제 방문을 오는 타 지역의 그런 사람들이 오면 숙박검열은 당연히 이제 있는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이런 청년 문화들, 그들이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 또 밤에 나가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24시 풀 연애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보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북한에서의 문화 때문에 남한의 연애 문화, 또 24시간 밤 문화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요. 이지원님께서는 지금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계시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소했던 남한 문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생소한 거는 저축보다는 소비를 지향하는 그런 문화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지 못하셨겠지만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보릿고개라는 거를 경험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저축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남한에 왔을 때에도 또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저축해서 그래서 또 성공하는 것을 또 목표로 이렇게 삼는데요. 남한에 와서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플렉스라는 그런 단어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축을 하시겠죠. 저축은 분명히 하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표면상으로는 많은 분들이 저축보다는 소비를 하시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들여서 또 세계 여행을 간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가장 생소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는 카푸어가 돼가지고 집에서 라면을 먹으면서 단칸방에서 살면서 그런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생소한 그런 문화이지 않았나. 그래서 실제로 진짜 남한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탕진잼, 뭐 돈 벌어서 본인의 뭐 그렇게 본인을 위해 쓰고 여행을 간다거나 플렉스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지금까지 북한에서 온 청년들이 남한에서 생소하게 느낀 청년 문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교수님, 이렇게 남북 문화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때 많이 하라고 해보실 거예요? 사실 이제 저축의 개념이 달라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저축이라 그러면 이제 돈을 많이 경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경험을 저축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뭐 인생에서 세계 여행을 하지만은 그건 굉장히 독특한 경험들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예전에는 열심히 모아고 열심히 이렇게 했었던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뭐냐면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라든가 고유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사회적으로 유용하거든요. 제가 봤던 분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마을버스 몰고 세계 일주하신 분. 마을버스 그대로 몰고 세계 일주를 하셔가지고 그걸 자신의 자산으로 삼아가지고 제2의 어떤 그 창조적인 일을 하는, 저희 때도 굉장히 열심히 뭐 먹고 싸우고 했지만 지금은 본인의 경험을 저축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게 됐었고요. 이런 시대가 온 것은 아무래도 지금 뭐 유튜브라든가 개인을 드러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남한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플렉스에 격한 공감을 해주신 크리에이터 최서영님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저도 지원님 말씀 들으면서 제 얘기를 하시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물론 좀 다른 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근 남한 청년들에게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 중에 하나가 퇴사인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저도 한 3년간 언론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작년에 퇴사를 하고 이렇게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보다는 자기 자신의 성장, 행복, 이걸 조금 더 중시하는 문화가 좀 팽배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제가 일을 하면서 나는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져봤는데 명확한 답이 좀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퇴사라는 좀 결정을 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비를 지향한다라는 측면에서도 사실 정말 많이 공감이 됐는데요. 요새는 제가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다 보니까 여러 동영상들이 어떤 게 올라오는지를 많이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재테크, 투자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 동영상들이 꼭 상위 조회수에 랭크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많은 청년들, 많은 남한의 소비자 대중들은 이 투자, 이런 재테크, 이렇게 물질을 모으는 것, 이런 거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이 소비하는 행복도 좀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본인들의 그런 경제 활동을 다양하게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이렇게 용기 있는 결정을 한 최소영님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아니 퇴사라는 게 사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멋진 선택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수린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우선 현재 언론사에서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또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다 보니까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던 기회도 좀 많았던 것 같고 또 관련 전문가님들도 만날 기회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탈북민 분들의 시선을 담기 위해서 탈북민 분들 정착을 도와주시는 관련 기관의 취재를 한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탈북민 분들이 저희가 같은 언어를 쓰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언어 때문에 적응을 힘들어 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식당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중국에 계시다 오셔서 마요네즈를 알고 계시긴 했는데
그 마요네즈라는 영어 단어를 잘 알지 못해서 좀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그냥 단순 업무 쪽으로 재취업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실제로 이런 분들이 이분뿐만 아니라 좀 꽤 많으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남북한 문화의 그 통역과 번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굉장히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뭐 퇴사하셨지만 굉장히 좀 불안하시죠. 그렇죠. 저희도 이제 질문을 받아요.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까? 그 대답은 이제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지역학을 하시는 게 좋겠다. 어떤 국가를 잡아서 동남아의 어떤 국가를 잡든 아니면 아프리카 같은 국가를 잡든. 두 번째는 뭐냐면 뭘 하셔도 되는데 상위 0.5%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 아이가 뭐 요리를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는데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처럼 이게 경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이제 뭐 어디 가서 법대나 뭐 전자공학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경로가 있었는데 지금 그 어떤 경로도 확실한 건 없어요. 다만 옛날에 이렇게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제도적이었었던 거, 예를 들면 기자가 되고 싶다 이러면 뭐 열심히 공부해, 좋은 학교 가서 언론사 가서 공부해, 기자가 돼, 이렇게 모든 답이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는 없고요.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건 열려 있는데 대신 잘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퇴사하셨지만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퇴사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봐야 되고 비교해야 되는 일들의 새로운 직업 세계로 들어선 거죠. 좀 많이 바뀌어져 있고요. 제가 이제 왜 언어 차이하고 문화 차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북한에서 뭐라 그럴까요? 눈치 보지 마시고. 얼음 봉숭이? 보숭이. 북에서 카카오. 가까워. 진짜? 저희 때 아이스크림. 얼음 보숭으로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학교에서 이제 그 북에서 온 학생이 학교에 갔어.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이렇게 붙여놔요. 북한말, 남한말. 곤장어라는 게 있어요. 곤장어고 그 언어가 이제 시대별로 좀 달라졌거든요. 시대별로 좀 달라져서 예전에는 이제 그 주체적인 언어를 강조하면서 다 말 바꿨었었고 얼음 보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 아이스크림 갈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크림은 이제 좀 딱딱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한 건 아이스크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있고, 이게 80년대 썼던 언어가 다르고 90년대 썼던 언어가 다르고 2000년대 쓰는 언어들이 좀 달라졌거든요. 지금 영어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북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남한 사람, 이렇게 가리키는 것은 좀 문제라고 봐요.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예. 너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좀 설명해주고,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국립국어원에서는 우리말 다듬기로 해서 예를 들어 와이파이라는 말 외래어 이렇게 쓰지 말고 근거리 무선 통신망 뭐 이렇게 고쳐 쓰거나 뭐 캐스팅 보트 이런 말도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이렇게 말을 쓰게 하는데 실제로 잘 쓰지는 않아요. 너무 이게 픽스돼서 이런 거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북한의 80년의 변화를 그냥 단칼로 딱 잡아서 이건 북한, 이건 남한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이런 남북한 청년들이 말하는 문화적 차이가 제대로 번역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곧이어 토론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